안녕하세요. 개포동 행복부동산 민재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2023년 핫 아이템 특례 보금자리론. 지난 12월 2023년도 바뀌는 부동산 제도 설명하면서 이 특례 보금자리론에 꼭 관심을 가지시고 활용하시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 이 상품이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자, 오늘 보도자료인데요. 실제 날짜는 내일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1월 30일부터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먼저 왜 이런 상품이 나오게 됐는지 이런 설명하는 자료가 되는데요. 현재 지금 시장에서 기준금리가 급상승하고, 또 대출금리는 그 기준금리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면서 서민과 실수자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서민과 실수자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돕고, 그 다음에 대출금리 변동 위험에 대한 경감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두 가지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자, 보다 이제 자세한 내용을 들어가면은, 첫 번째, 이제 주요 내용 중에서 지원 대상입니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할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주택 가격은 9억 이하의 주택입니다. 그럼 이것이 내가 구입한 아파트가 9억 이하인지 어떻게 하느냐? 이건 매매 계약상 금액이 아니라, 첫 번째, KB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KB 시세가 안 나왔다. 그러면 한국 부동산원 시세를 활용합니다. 자, 그것도 안 나왔다? 그러면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것도 없으면은 감정평가액을 기준합니다. 이렇게 4단계에 걸쳐서 모든 주택가격은 우리가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9억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소득 기준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존의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적격대출은 소득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상품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인 소득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책금융은 뭐 1억 이하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제한이 없었다는 큰 특징인 거죠. 그 다음에 다만 이 특례 보금자리론에도 우대금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우대금리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득 증빙이 필요할 수 있지만은 일반적인 사항 필요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자금 용도 되겠냐? 이것도 또 하나의 특례 보금자리론 특징입니다. 3가지 용도로 정해졌어요. 첫째,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도록 한다. 두 번째, 상한 용도로 쓸 수가 있다. 즉, 내가 기존 다른 대출을 갖고 있는데 그 대출을 상환하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아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보존 용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집을 우리가 전월세를 줬는데 그 전월세 내가 보증금을 내주기 위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 정책금융과 상당히 특징이 많은 우리 시장의 실소유자나 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문호가 굉장히 넓어진 아주 특징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죠. 주택수는 어떻게 되냐? 주택수에 따라서 이 자금 용도가 일정인데, 자, 신규 구입은 무주택자만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주택자는 상한 용도나 보존 용도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이 무주택자라는 것은 현재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현재 무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무주택자였던 거예요. 이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고 이해해도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1주택자는 우리가 상한용 보존이 가능한데,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 조건에 해서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5억이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LTV가 70% 또는 60%인데, 그 LTV가 우리가 5억, 주택가격이 5억이라 그러면은 LTV가 70%면 3억 5천이잖아요. 대출 한도가 5억이지만은 3억 5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려 하고요. 그다음 이제 대출 한도가 5억인데 LTV는 70%. 그러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80%까지 해준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고, 비아파트인 경우는 5%를 축소합니다. 또 규제 지역에 있는 지역은 10%를 추가 규제합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에 있는 빌라는 우리가 LTV가 55% 낮아진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주택자는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기준은 뭐냐? DTI는 최대 60% 이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한다. 아까 LTV에서 한도가 나와도 DTI가 60% 넘어가면 60%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이 특례 보금자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출에서 LTV를 아무리 높여도 DSR을 조정 안 하면은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특례 보금자리는 DSR을 미적용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이런 상품을 활용할 수 있게끔 문을 넓혀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 특례 보금자리는 LTV와 DTI 적용안을 보면은 자, 규제적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기분이 되는 것이죠. 자, 규제지역, A지역. 거기에 실소유자 요건은 아파트는 LTV가 70%, DTI는 60%, 기타 주택,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LTV가 65%, DTI는 60%. 규제 지역은 아파트는 LTV가 60%, DTI도 50%. 기타 주택은 LTV가 55%, DTI가 50%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무조건 LTV 80%다, DTI 60%다 이렇게 일괄 적용한다는 건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만기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6가지나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제 상황에 맞게끔 만기를 선택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특징 가진 상품인 것이죠. 단 40년, 50년짜리 경우는 너무 나이가 많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자,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 이런 사람들 할 거면 40년, 50년 우리가 만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시고요. 자, 금리는 대출 구분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이 있다. 우대형은 이제 우리가 주택 가격이나 연소득 기준에 하는 건데, 우대형은 4.65에서 4.9%, 일반형은 4.75에서 5.05% 사이에 결정된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최대 0.9% 내에서 우대금리를 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3%대가 되는 것이죠. 3%대 후반부터 4%대가 여기서 0.9% 빼니까요. 낮아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우대형 금리는 주택 가격이 6억 이하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이하인 경우는 우리가 우대형 적용받고, 그 이하의 경우는 일반형으로 이제 우리가 대출 금리를 부여받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부부의 주택 가격이 6억 이하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이하인 차주의 경우에는 이렇게 구성되네요. 자, 우대형을 만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택 가격이 6억 이하하고 동시에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이하인 경우는 우대형 금리를 적용하는데, 만기 10년 같으면 4.65%. 그래서 꾸준히 올라가서 50년짜리 가면은 4.9%는 거예요. 근데 일반형은 뭡니까? 주택 가격이 6억 이상이거나 아니면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이상인 경우 둘 중에 하나 맞춰도 일반형이 되겠습니다. 10년은 4.75%, 꾸준히 올라가서 50년짜리는 5.05%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대형과 일반형과는 약 0.1%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대금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대금리가 있는데, 우대금리가 0.9% 우리가 또 우대금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안별로 우대금리 적용하는데, 그 사안별로 우대금리 적용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소득 청년층 우대금리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0.1% 적용합니다. 저소득 청년 우대금리가 뭐냐? 만 39세 이하, 주택가격 6억 이하, 부부 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은 저소득 청년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우리가 우대형 중에서도 0.1% 또 추가 인하준다는 얘기예요. 자, 우대금리가 아까 0.9%까지 인한다고 하는데 그 구성 내용 한번 보실까요? 자, 아낌이 0.1%, 기타 0.8%인데 저소득 청년, 사회적 배려층, 신혼가구, 미분양 가구 주택
이런 걸 다 합쳐서 0.8%까지 해서 우대금리로 0.9%를 더 추가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4.65에 4.95가 아니라 3.75에서 4.05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낮은 금리를 장기간 쓸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상품인 것이죠. 실제 우대금리 구성 내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자, 말씀드린 대로 악기미 0.1% 우대 주는 건데 이게 뭐냐? 약정할 때 전자약정하거나 전자등기 하면은 이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주기 위해서 한 거고 실제 우리가 전자거래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소득 청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0.2%를 추가를 해주는데 저소득 청년이 뭐냐?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나이가 39세 미만, 주택가격 6억 이하, 부부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그리고 사회적 배려층이 누구냐? 한부모이거나 장애인이거나 다문화이거나 다자녀 가구인 경우 주는 우대금리인데 여기도 똑같이 주택가격이 6억 이하,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0.4%를 우대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혼가구, 말씀드린 대로 결혼 7년 차 이내인 경우 신혼가구로 보는데 주택가격이 6억 이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0.2%를 우대를 해주고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그 미분양주택이 6억 이하이고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또 0.2%를 추가해 납니다. 그래서 아낌이 0.2% 기본으로 깔고 하고 최대 추가 0.8% 우대 가능해서 총 0.9% 우대가 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큰 혜택이죠. 아까 본 대로 3%대 초반으로 금리가 나오기 때문에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장기 대출을 쓰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중간에 내가 돈이 생겼어. 아니면 금리가 이제 바뀌어서 변동금리가 더 유리할 때가 있어. 그럴 때 내가 갚고 싶은데 갚으려면 항상 수수료가 발생했거든요. 근데 이 특례 보금자리는 그 중도 상환 수수료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특례 보금자리 내용 승인 내역서를 발급받아서 그 대출은행에 제출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없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또 하나 이제 관심 가질 것은 자, 지원 규모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는 말씀드린 대로 특례고 또 한시예요. 그래서 모든 금융 상품, 정부 정책 중에서 한시적이다, 또 특례다 이런 말 들어가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아야 돼요. 그 공급 규모가 39조 6천억입니다. 상당히 커 보이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5억 원씩 한도 대출 받았어요. 그럼 몇 명이나 받았을까요? 8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 가급적 빨리 신청해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신청 방법대 차주 유의사항인데 첫 번째 신청 방법은 우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한국금융공사 홈페이지 가보니까 아직까지 신청 내역이 없어요. 이게 1월 30일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 매뉴얼을 만들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차주 유의사항 두 번째가 뭐냐? 자, 대출 금액 관련 사항이에요. 대출 금액을 우리가 LTV 70%, 그렇지만은 LTV 70%는 우리가 한도가 5억, 이 두 가지 충족이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작은 거면 적용하거든요. 두 가지 중에 작은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억 원짜리 아파트 경우는 대출 한도가 5억이지만은 LTV가 3억 5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3억 5천만 원 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8억 원 아파트 경우는 우리가 LTV 70% 하면 5억 6천만 원이다지만 한도가 5억이니까 5억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LTV와 대출 한도 내에서 작은 금액을 정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1주택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혜택이 큰 만큼 이 1주택 유지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주택자, 2주택 이상이 되겠다 싶으면 이 특례 보금자리는 활용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주택 취득 여부를 1년마다 한 번씩 점검하고 이게 추가주택 구입한 사실이 발견되면 그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한이익 상실을 받고요.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를 염두에 두신다면 좀 더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책 발표 중에서 총 23가지 예상 질문을 만들어 답변까지 했어요. 상당히 친절하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례 보금자리 일단 어떤 상품이냐?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금리 상승기에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이나 주택 실수요층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담을 덜어주냐? 첫 번째, 금리가 낮고 고정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도 0.4에서 0.9%까지 났다는 게 굉장히 큰 혜택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0년간 장기 고정금리로 할 것도 굉장히 큰 특징이고요. 자, 이런 상품의 특징을 통해서 서민과 주택실수요층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 첫 주 동안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5.04에서 5.54였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4%대 이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가 낮게 됐군요. 상당히 큰 특징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가 다양하다는 것도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내 집 마련 기존 대출 상한, 전세금 반환, 이 세 가지 용도를 정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용도에 정해졌기 때문에 기존 정책금융들은 딱딱 용도가 정해져 가지고 그 용도는 벗어날 수 없는데 여기 세 가지 용도 정해 상당히 문호를 넓게 개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서민 실수요층의 내 집 마련을 기한다. 이건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용도를 해주고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한다. 그래서 대안 대출을 해줘 가지고서 우리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단기를 장기로 바꿔줌으로써 우리가 채무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가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전세 세입자에게 원활한 이주를 지원한다. 내가 나가고 싶은데 이 임대인이 내 보증금 못 빼줄 경우에는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우리가 허용함으로써 임대인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아가지고서 내 전세 보증금 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기에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이주의 원활성을 도와주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느꼈죠? 실질적으로 이 특례 보금자리 론 자체가 저금리고 장기간인데 여기서 또 우대를 준다. 0.9%까지 우대 금리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점은 더 깊게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주택금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타 모기지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적격 대출이다 아니면 보금자리 대출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인데 당연히 할 수 없겠죠. 왜냐, 특례 보금자리는 그 두 가지 상품을 통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월 30일은 이 적격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보금자리론은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 특례 보금자리론 말고 다른 상품이 뭐가 있느냐 그 내용이 이제 설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이 있다. 근데 이 특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합친 것이다. 그래서 한도가 주택가격이 9억까지 늘어났고 대출 한도도 5억까지 올라갔고 소득 한도 없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금리도 우리가 상당히 낮춰서 0.4에서 0.9까지 낮춘 그런 상품이다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특징이 뭐라 그랬죠. DSR을 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자, 그 다음에 특례 보금자리를 왜 1년만 하냐 이렇게 좋은 것은 좀 오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우대 지원 프로그램만큼 한식으로 일단 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 한식으로 하다가 시중 금리 동향, 자금 상향, 가계부채 추이 이런 걸 다 봐가지고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보다 경제 상태가 나빠지고 부동산 시장이 더 침체되면은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부터 실제 대출 실행까지는 얼마나 소요될까요? 다들 궁금해하겠죠?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 그 다음에 이제 30일 이내에 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내가 자금이 필요해. 특례 보금자리는 다 좋아서 내가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뭐 30일 뒤에 나온다고? 근데 난 돈은 이제 앞으로 20일 후에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특례 보금자리는 활용하지 말고 다른 적격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활용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월 30일 전에 기존 정책 모기지, 아까 말씀드렸죠? 보금자리나 적격대출을 신청해서 우리가 자금 신청해서 지원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이후 어떻게 하냐? 나중에 특례 보금자리는 다시 신청해서 이거 상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6번째,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 대출과 특례 보금자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느냐. 사실 이 두 개 다 특례의 그 금융 상품인 것이죠. 디딤돌 대출 대신에 디딤돌 대출은 우리가 요건이 있죠. 주택 가격이 5억 이하고 부부 합산 소득이 연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우리가 일반인은 2억 5천, 생애 최초는 3억 원, 그 다음에 신혼가구는 4억까지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딤돌 대출은 특례 보금자리보다도 오히려 금리가 더 낮아요. 그게 어떻게 하느냐? 그게 내가 주택을 구입한다 그러면은 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서 5억 이하다 그러면 일단 디딤돌 대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신혼가구니까 4억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1억 부족하잖아요. 그럼 특례 보금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으면 되는데 LTV에서 걸리겠죠. LTV에서 걸리는 것까지 같이 생각하면은 여하튼에 우리가 두 가지 상품 다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격 요건도 상당히 중요하죠. 첫 번째, 주택 가격이 9억이어야 된다. 이게 9억 이하인지 어떻게 판단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은행 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그 다음에 주택 공시가격, 네 번째, 감정평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아파트가 이제 그 선제고, 비아파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 공시가격과 감정평가액 순으로 하는데, 차주가, 대출 신청자가 원하면은 감정평가액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럴 땐 단지 조건이 주택 공시가격으로 대출 한도가 부족한 경우, 공시가격은 1년에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시세를 정확히 반영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시세가 반영된 주택가격을 산출해 가지고서 한도를 좀 늘려주겠다는 상당히 호의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상품인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요건, 우리가 주택이라고 있는데 어디까지를 주택으로 볼 것이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피스텔이나 생활 숙박시설, 또 기숙사, 노인 복지시설 이런 것은 주택으로 안 본다는 얘기예요. 주택은 아파트나 빌라, 단립, 여세대, 다가구 이런 것만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택법상의 주택만 보겠다는 거예요. 예,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택 요건이 또 하나 요건이 현재 우리가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분양권과 입주권도 이제는 주택수로 포함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특례 보금자리 이 가지고 있으면은 다주택자이니까 안 되는데 우리가 신규 주택 구입할 때 대출 상환이 안 돼. 왜냐? 이거 상환용도 아니잖아요. 또 이게 뭐 주택이 아니고 입주권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세 주는 것도 아니니까 오로지 구입용도에 한해서 2년 내에 그 분양권을 판매하겠다 하면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 요건은 다시 또 대출 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질문 되겠죠. 내가 이 특례 보금자리를 활용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주택을 추가로 구입한다.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추가 주택은 취득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받아서 추가 주택을 구입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되잖아요. 그럼 확인부터 6개월 내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해야 돼요. 뭐예요? 거래비용만 날아가는 거예요. 취득세, 중개수료, 거래비용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를 활용해서 추가주택 취득은 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고 단지 일시적 2주택은 활용할 수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처분이 안 되면은 기한이익 상실 처리되고 이거 뭡니까? 대출금 바로 상환해야 되는 거예요. 3년간 보금자리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페널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5번째, 소득 요건 시 반드시 부부 모두 소득 증빙해야 되는가? 이거는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필요한 만큼 하면 되기 때문에 단지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 증빙을 첨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득 요건을 우리가 충족해야 되는데 우대금리 받을 때 소득 요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만약 현재 폐업을 했거나 실직 또 휴직 종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현재 폐업했거나 실직이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휴직자의 경우는 휴직 직전 기간 연간 소득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어려움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가지고서 지금 개인 해당 절차 들어갔거나 신용 회복 중인 건 어떻게 하느냐, 이건 해당자가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내가 말고 내 배우자가 받은 대출이 있어요. 그 대출을 내가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하고 싶은 거예요. 배우자 기존 대출도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 오케이, 상환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가 받고 있는 기존 대출도 내가 신청해서 상환할 수 있는 거예요. 배우자도 물론 신청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외국인도 특례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지, 기본적으로 이런 특례 상품은 다 대한민국 국민만 허용합니다. 비과세도 마찬가지죠. 내국인, 거주자에 한해서 이렇게 특례 혜택을, 비과세 혜택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만 허용하지만은,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자로서, 영주권자로서 국내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서는 이게 특례 보금자를 허용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원은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지원 차이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어떤 혜택이 있느냐? 우리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도 우리가 200만 원까지 감면해 주잖아요. 특례 보금자리도 혜택이 있다. 그 뭐냐? LTV를 80%까지 해야 된다. 이건 지역 불문이에요. 우리가 규제 지역은 LTV를 10% 이제 감안하는데, 이거 생애 최초 주택자는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80%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이제 기본금리는 이제 조정되잖아요. 기준금리가 조정되면은 금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게 고정금리니까 한번 정해지면 쭉 가겠지만은, 그때 고정되기 전에 금리 변동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는 이 상품이 참 재미있고 유쾌한 것이 두 중에 낮은 금리에 적용한다는 것이에요. 상당히 호의적이죠. 그 다음에 무대금리 적용 여부는, 그것은 뭔가 기준이 필요하니까 대출 신청일 기준에서 우리가 주택가격 그런 거 다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금리는 우리가 이제 우대금리 적용하는 거 있는데, 내가 이 대출 신청할 때는 주택가격이 단단해가지고서 9억 이하였어요. 근데 요즘처럼 다들 주택가격이 줄줄이 하락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택도 6억 이하로 빠졌어요. 그럼 6억 이하는 우대금리 신청 가능한데, 가능하냐? 신청할 수 있느냐? 그건 우리가 이 주택가격 적용 판단은 대출 승인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건 그 이후에 바뀌어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출 대해서 거치기간 설정이나 만기일 일시 상환이 가능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정금리면서 장기인 상품들은 이런 특징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할 상환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상환 방식은 체증식 상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느냐. 체증식이 뭐냐면, 초창기는 조금 갖고 갈수록 금액이 상환액이 원리금 상환이 늘어가는 방식을 체증식 상환 방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상품은 무조건 그런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정책 모기지 상품도 대안이 가능한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한 달 이내에 돈이 필요한데 특례 보금자리는 신청일부터 한 달 이후에 나오니까 그 사이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하냐 할 때는 다른 정책금융, 모기지론, 보금자리라든가 적격 대출을 활용해서 대출을 받아서 필요한 자금을 쓰고 다시 특례 보금자리 신청해서 그 정책금융 정책금융을 상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 대출 상환형으로 특례 보금자리를 받는데, 기존 대출 잔액 이상으로 우리가 대안금융 신청할 수 있냐? 내가 예를 들어서 한도 5억 받았는데
다 갚아가면서 3억만 남았어요. 그럼 원래 한도 5억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출 잔액 한도에 3억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맞겠죠. 상환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안 용도로 사용 중의 경우 중도 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지. 아까 앞에서 한 말씀드렸죠. 중도 상환수수료가 발생치 않게 하는 상품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때 갚을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내일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상당히 특징이 많은 상품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정부 정책 상품 중에, 정부 정책 중에서 특례가 들어가거나 한시적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뭐 감면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감면은 좀 적극적으로, 특례나 한시는 꼭 우리가 활용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동산 시장이나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시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